자신의 움직임에 특정한 패턴이 있고 또한 그 패턴을 바꾸어 보고 싶다면 몸의 형태와 구조를 알아야 가능해집니다. 두개골 아래로 척추가 연결돼 있고 늑골이 있으며 그 위쪽으로 어깨와 팔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쇄골이 늑골 위에 얹혀져 있고요. 어깨뼈도 그 뒤쪽으로 견갑골도 이렇게 늑골에 붙어 있지 않고 미끌 움직여질 수 있는 구조로 얹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의 중심이 되는 척추와 얼굴, 목 근육, 가슴 앞쪽까지, 늑골까지 힘을 꽉 주고 있다면 어깨와 견갑골은 움직임이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무릎을 접어 발은 무릎 아래 두고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에 두어서 누군가 내 팔꿈치를 살짝 들어준다 생각하며 한쪽 팔꿈치씩 이동하며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어깨뼈, 견갑골이 움직임을 따라가 봅니다. 견갑골이 살짝 땅에서 들릴 때 몸통 전체의 몸무게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며 움직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늑골의 무게를 닿는 순간마다 놓으며 움직여질 때 어깨 또한 움직여지는 것이 편안해집니까? 땅에 닿는 무게도 느끼면서 가슴 앞쪽과 늑골 옆쪽도 따라 움직인다는 것도 느껴봅니다. 늑골 중앙에 있는 척추도 회전하며 움직이게 되는지, 이 움직임을 할 때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마치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공간도 있는지 발견해 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공간이 생기면 그곳을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놓아볼 때 이 움직임이 쉬워지는지 그저 탐구해 봅니다. 움직임을 하고 있는 곳은 오직 팔꿈치가 살짝 들리는 공간임을 기억합니다. 이때 양쪽씩 번갈아 가며 움직일 때 땅에 닿는 몸의 공간이 대칭적인지 알아보면서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반대쪽을 통해서도 알아봅니다. 경추가 놓여지면서 머리도 움직여지는지, 요추가 건드려지면서 골반도 좀 구르고 있는지, 발의 압력도 변하는지 몸의 전체를 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쭉 뻗어서 골반과 다리의 무게를 땅으로 내려놓고 팔로 자신을 안아 양쪽으로 천천히 몸을 굴러봅니다. 한 손으로 견갑골을 살짝 미끌 당겨서 굴러보고 또 반대쪽으로도 움직여보고 충분히 그 움직임을 탐구합니다. 견갑골이 늑골에서 미끌 움직여지고 분리되는 구조인 것이 이해가 갑니까? 반대쪽 움직임을 할 때는 그 반대쪽과 무엇이 다른지, 쉬운지, 더 어려운지, 어렵다면 어디에서 막히는지 양쪽을 비교합니다. 힘으로 당겨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움직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끌 견갑골을 떨어뜨릴 때 몸통의 무게를 어디까지 놓아질 수 있는지 그저 관찰하며 움직입니다. 그때 자신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등판 어딘가, 척추 어딘가, 아니면 턱, 목구멍 안쪽, 가슴 안쪽, 배 안쪽 어딘가 힘을 주는 패턴이 있다면 놓아보고 움직임이 쉬워지는지 관찰해 봅니다. 이번에는 머리 뒤에서 다시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골반 쪽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오며 몸통을 좌우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는 데까지가 어딘지 바라보면서 늑골의 형태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한쪽 옆은 길어지고 한쪽 옆은 짧아지는 관계를 바라보면서 움직일 때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쉬운지, 왜 그쪽이 쉬운지 알아봅니다. 짧아지는 것이 쉬운 곳이 있고 길어지는 곳이 쉬운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몸의 그러한 패턴을 읽을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천천히 알아봅니다. 충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한 후에 중앙으로 돌아와 누군가 양쪽 팔꿈치를 살짝 들어준다 생각하며 위쪽으로 올라와 봅니다. 늑골의 앞쪽과 늑골의 뒤쪽의 상관관계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해서 머리를 살짝 공중에 든 상태에서
누군가 팔꿈치를 약간 들었다 놨다 해주듯이 아주 조금만 움직여 봅니다. 턱 안쪽, 목구멍 안쪽 힘을 툭 놓고 살짝 움직이며 가슴 어디가 좁아지고 짧아지는지 보면서 등 뒤쪽은 어느 쪽으로 땅에 놓여지고 무거워지고 넓어지는지 양쪽을 관찰합니다. 머리를 땅으로 팔도 완전히 내려갔다가 아주 천천히 척추 위에서부터 한마디 한마디 들어 올리듯 올라갔다 다시 한마디 한마디 내려갔다 반복해 봅니다. 이때 가슴 앞쪽, 등 뒤쪽으로 움직임에 방해가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 관찰해 봅니다. 턱을 쥐고 목을 쥐며 가슴 안쪽, 배 안쪽으로 어딘가 힘을 주고 힘으로 많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자신이 정말 중앙에서 움직이는지 자신의 어떠한 패턴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많이 올라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 조금씩 움직이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손가락은 부드럽게 두어서 한 손은 머리 뒤쪽, 한 손은 반대쪽 무릎 앞쪽에 대고 팔꿈치와 무릎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갑니다. 왼쪽 발과 무릎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때는 등의 어느 부분이 땅에 놓이게 되는지, 몸 앞쪽으로는 어느 부분이 짧아지고 모아지는지를 관찰하며 그 움직임을 따라가 봅니다. 한 번의 움직임이 끝났을 때는 땅에 충분히 몸의 힘을 놓고 그 다음 움직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척추를 분절분절 한마디 한마디 나누어 움직이듯이 늑골도 한마디 한마디 따로따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천천히 각 부분을 관찰합니다. 척추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경추도 움직이면서 머리도 움직이게 되는지 봅니다. 반대쪽으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 움직임이 어색한지 더 쉬운지 알고 합니다. 이쪽은 등의 어느 부분이 땅 쪽으로 놓이게 됩니까? 반대쪽과 대칭적인지, 정말로 팔꿈치가 무릎 방향으로 가는지, 무릎이 팔꿈치 방향으로 가는지, 좀 아니나 밖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팔꿈치만 더 많이 움직이는지 움직임을 탐색합니다. 항상 움직일 때는 숨을 쉬고 있는지 어딘가 애를 쓰고 하지는 않는지 모니터하며 편안하게 쉽게 진행합니다.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열심히 하게 있게 되고 자신의 패턴을 감각하지 못한 채로 의도와 상관없는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의 움직임을 알아보았다면 다시 머리 뒤에서 깍지 껴서 머리를 중앙으로 들며 척추 형태의 변화, 늑골 형태의 변화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 끝난 후에는 몸을 땅으로 온전히 눕혀서 충분히 몸에 힘을 뺀 후에 여러 가지 움직임의 정보들을 뇌가 통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의 무게가 바뀌었는지, 형태가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쉬어준 후에 일어나서 다시 천천히 움직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달라진 감각으로 어느 발을 먼저 내디디는지, 어느 발이 더 무겁진 않은지, 어느 쪽을 더 많이 보는지, 가슴에 늑골에 어딘가 힘을 주고는 있진 않은지, 숨을 쉬는지, 팔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한 곳을 알아봅니다.